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큰 이벤트가 열렸죠. 바로 FOMC입니다. FOMC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FOMC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파월의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주목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Despite elevated inflation,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appear to remain well anchored, as reflected in a broad range of surveys of households, businesses, and forecasters, as well as measures from financial markets. The Fed's monetary policy actions are guided by our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네, 파월의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번 주에는 페드의 성명 이후에 옐런의 발언까지 있어서 굉장히 바쁜 새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 옐런의 발언 그리고 페드로 인해서 시장을 좀 끌어내렸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25bp 그리고 성명서가 나오잖아요. 성명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의 25bp 금리 인상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후반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성명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장이 최근에 은행과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물러서는 거 아니냐, 연준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장중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파월 연준 의장은 일축을 했습니다. 당장은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이 상원에서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랑켓, 즉 전체 예금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광범위한 확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지방은행과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시장을 더 크게 하락시킨 요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장중 내내 FOMC만 바라보던 투자자들이 장 끝나기 한 20분 전부터 조금 불안했던 거는 옐런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FOMC 파월만 주목을 하고 있느라 옐런까지는 신경 못 쓰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4시 반쯤 나왔던 옐런 장관 발언의 이야기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죠. 닉 기자, 연준의 성명문 이후에 바로 기사를 올렸는데요. 이 따끈한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Fed raises but notes to greater uncertainty after banking stress.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최근의 은행 불안에 대해서는 끄덕였다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본문 안에서는 연준은 또다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승인했지만 은행 시스템의 혼란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캠페인이 2주 전 예상보다도 빨리 종료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포인트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이날 수요일의 결정으로 인해서 연준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9번째 연속적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연방 기금 금리는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4.75%에서 5% 사이 정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외신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관리들은 회의 후의 정책 성명에서 곧 금리 인상이 끝날 수 있다는 힌트를 잠깐 보냈었는데요. 성명은 위원회는 추가적인 정책 확정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 관리들은 위원회가 금리를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전의 8개 성명에서 사용된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인상이 삭제됐다는 점까지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오늘 FOMC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기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어쩌면 3월에 끝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면 ongoing, 그러니까 타이트닝, 즉 긴축이 ongoing 된다라는 걸 삭제했어요. 썸 내지는 may,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서 어쩌면 아니면 추가적인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성명서와 3월의 FOMC 이후의 전체적인 금리의 방향성은 조금 이제 정점이 다 왔다라는 뉘앙스를 줬던 거는 거의 확실하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근데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잡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뭔가 약간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이렇게 선물을 확 줘버리면 시장에서는 그래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금리는 올리고 그래도 이 긴축적인 스탠스는 어쩌면 뭐 분기 이상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는 거는 조금은 험난한 여정이다라는 얘기까지는 좀 곁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봤는데 파월이 너무 언고잉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메이랑 네. 썸에 좀 집중을 해달라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상 FOMC는 성명보다는 질의응답 시간이 더 주목되기는 하죠. 네. 거기에서 주요 힌트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죠. 먼저 로이터 기자입니다. 너 지난번에 디스플레이션을 12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근데 맞아? 라고 질문을 했더니 너희가 12번 정도를 물어본 것 같아.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기는 했었어라는 말까지 했죠. 두 번째로 뉴욕타임스 기자는 SVB 사태 빠질 수 없겠죠. 이번 SVB 은행 사태를 통한 규제 변화 그리고 뱅크런 어떻게 막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SVB는 관리를 그 자체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의 실패다. 다만 이 중소형 은행들은 현재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기자는 5월에 인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있던데요? 라는 질문에 파월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고 2% 인플레를 위해서는 이 긴축 정책을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앞에서 파월이 어떻게 이제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인지 이 질문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하나 굉장히 다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스틸이란 얘기하면서 아직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얘기를 좀 해줬고 그리고 SVB와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FIC 즉 지방은행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해주면서 그래도 이 은행의 뱅킹 크라이시스 문제가 나왔던 게 이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덜 할 수 있어 정도의 뉘앙스 남겨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온고잉에서 썸이나 메이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물가라든지 경제 지표를 보면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3월에 일어났던 일들 보시면은 4월에 나올 데이터 그리고 4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그럼 2달 동안에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5월에 가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게끔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조금 멈춰줘야겠다라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파월 연준 의장의 오늘의 이 기준 금리 결정과 기자회견에 대한 한마디의 논평은 그냥 도비시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월은 비둘기적이었다라고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페드에 대한 이야기는 함께 신중호 앵커와 나눴습니다.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